그 고령층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도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이것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 관리할 수 있으면은 고지혈증은 확 잡힙니다. 고지혈증의 최악의 음식은 이 식품은 뭘 얘기할 때 다 나옵니다. 고혈압 나올 때, 고지혈 나올 때, 당뇨에, 암에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줄이자. 사람들이 고지혈증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은 정말 핫 이슈입니다. 아주 논쟁도 많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온 그 연구 결과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굳이 오해라기까지 할 건 없고 의학 상식과 의학에 대한 논쟁은 계속 바뀝니다. 이게 맞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또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해서 오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고지혈증은 현재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상지질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지질이 이상하게 돼 있다. 이상지질혈증이 그중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LDL, HDL도 있고 지질혈증이 이상하게 된 것이 이제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고지혈증보다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근데 간단히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콜레스테롤을 얘기합니다. 전통적 정설은 2000년까지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올라가서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게 거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도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심장 질환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서 포화지방을 덜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이거의 발단은 1960년에 미국 키즈 박사가 22개국에 대한 심장질환 사망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의 가설에 좀 안 맞는 건 빼고 7개국에 대한 그 결과만 가지고 선별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들 도대체 원인이 뭐냐 따져봤더니 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1961년에 타임지 표지에 키즈 박사하고 사진 기사가 대문짝만 해놨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그 이후부터 수많은 자료들과 TV 광고에 뉴스에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 이게 엉켜가지고 콜레스테롤 기준을 계속 낮았습니다. 60년 초반에 300이었습니다. 300이 250, 200 현재 200 언더로 가고 LDL은 100 이하로 가야 된다. 고혈압도 마찬가지. 지금 고지혈은 이거고 고혈압도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이 160이었는데 이게 140, 130, 현재 120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고지혈 환자, 고혈압 환자는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아니 수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약이 폭발적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약 1번, 2번이 고지혈 약과 고혈압 약입니다. 그 약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그거보다 좋은 제약회사의 행운은 없습니다. 약이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되죠. 하지만 약의 부작용을 일단은 알자. 뇌와 세포와 신경과 성호르몬의 부작용을 끼칩니다. 이것은 다시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00년까지 상식적으로 돼 있던 내용이 2010년 이후에 반박과 재해석이 계속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키즈 박사 연구 결과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 왜 22개국에서 7개국 나머지는 왜 안 하느냐. 심장질환 환자를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돌아가셨다. 이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된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게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연구 결과의 주조는 포화지방과 심장병 사망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약하다. 심장질환의 주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냐? 그것보다는 콜레스테롤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과도한 당질,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인슐린 저항 이런 것들이 심장질환의 더 주 원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심장질환 환자 돌아가신 상태를 혈류를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화재 현장에 불이 나서 화재 현장에 가봤더니 소방자동차가 잔뜩 왔다. 야, 이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다. 콜레스테롤은 뭐냐 하면은 콜레스테롤의 작용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조직의 구성 주요 원료가 되지만 또 하나는 세포의 손상을 치료하는 데 콜레스테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늘어났다는 것은 몸의 세포의 어딘가가 손상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연구 결과의 주류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의학 상식이라는 건 항상 고정된 건 없습니다. 항상 수정 보완되고 연구가 돼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해서 계속 진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14년도 타임지에는 버터가 표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이 버터. 수십 년간 전문가들 엉뚱한 일을 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연관성은 사실은 불확실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미국 영양학회에서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먹는 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제한 권고 대상이 아니다. 달걀 옛날에는 하나 이상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2개, 3개 먹어도 좋다. 얼마든 드십시오. 먹는 콜레스테롤. 이게 콜레스테롤은 사실 몸이 알아서 만듭니다. 간에서 85%를 만들고 먹는 음식에서는 15%가 조달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몸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줄이고 하는 것이지 먹는 거에서는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 보통 한때 그랬죠. 저 식당 가서 이제 먹을 때 노른자 일로 빼고 새우 옆으로 빼고 이게 콜레스테롤 많아서 안 좋다. 그러던 겁니다, 이게. 그것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드세요. 사실 계란 노른자와 새우는 아주 좋은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핵심 논쟁, 그리고 최근 연구의 정설을 다 정리하고 딱 2가지를 얘기할 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는 정제탄수화물, 높은 당질, 초가공식품,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 때문에 더 심각한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 이게 스타틴 계열인데 파이자에서 나온 리피토가 이제 가장 높은 브랜드고, 이 스타틴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적극 권장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고위험군,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위험군 환자 외에는 조금 염려가 된다. 최근의 연구의 정설입니다. 또 하나는 왜 나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이 필요할까? 이것은 고령층에서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은 몸속에 염증과 손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손상과 소멸은 복구와 재생이 필요하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사용되는데 우리 몸의 생명의 기본 단위가 세포죠. 세포가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60조 개고 미국 기준은 100조 개인데 상상 이상의 숫자죠. 워낙 작으니까. 이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생명입니다. 세포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회복과 재생 횟수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자꾸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더 회복하고 재생하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몸이 알아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겁니다. 고령층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도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의학 상식은 자주 뒤집힙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되고. 그래서 식사할 때 콜레스테롤 섭취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고지혈증. 약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 가능한가요? 약 먹는 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치료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치를 다운시키는 거 치료냐? 아니면 원인을 잡아야 되는 게 치료냐? 수치를 낮춘다 하는 건 가능하죠. 원인을 잡아서 해결한다는 것은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 LDL 관리는 효과적이지만 또 중성지방 LDL까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약은 차츰 늘거나 평생 복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약을 드셔도 좋고 안 드셔도 좋은데 약을 먹으면서도 꼭 병행해서 이 세 가지는 하고 그래서 약을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식사는 계속 반복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것, 당질의 과도한 것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연식품으로 섭취하고 생선, 채소, 견과 올리브 중심으로 하고 생활 습관에서 운동, 뭐 복잡한 운동 빼고 우선 걸음을 조금 빨리 걸어. 빠르게 걷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고지혈증이 중성지방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 근력 운동이 중성지방 개선에는 아주 좋습니다. 또 체중을 빼야 되고 복부 지방을 줄여야 되고 특히 내장 지방 뱃살이 부자인 사람들은 이것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체지방만 관리할 수 있으면은 고지혈증은 확 잡힙니다. 현실적인 결론은 고위험군,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고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약은 현재는 필수입니다. 약을 먹어서 좀 조절을 하면서 지금 생활 습관, 식습관을 가지고 자꾸 약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처음이나 약한 정도의 그 콜레스테롤 높임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약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한국인이 유독 고지혈증에 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 뭐 크게 많이 더 걸린다까지는 없지만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구식보다는 탄수화물 비율이 좀 높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이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좀 많이 쌓이고 뭐 음주야 뭐 다들 뭐 다른 나라도 다 하니까 근데 비교적 안주가 좀 뭐 고지방에 튀김이 많고 해서 이제 잦은 음주와 안주가 중성지방을 높인다.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BMI, 이거 뭐 몸무게와 키와의 그 비율 그 산정인데 비만 척도죠. 비만을 재는 BMI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복부 비만, 배가 이렇게 뚝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고지혈증의 직격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질적으로 동아시아인들이 뭐 서양인보다는 간에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 제거하는 효율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건 뭐 전 세계 공통 현상이지만 운동 부족과 오래 앉기. 그러면 근육이 자꾸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은 혈액 순환도 나빠지지만 지방 대사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쌓입니다. 자꾸 그 지방이.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고지혈증이 더 잘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최악인 음식은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의 최악의 음식은 이거 반복되는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육류들, 튀김, 뭐 가공식품. 이 가공식품은 뭘 얘기할 때 다 나옵니다. 고혈압 나올 때, 고지혈 나올 때, 당뇨에, 암에, 뭐 모든 저기 다 가공식품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가공식품을 좀 줄이자. 근데 워낙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맛있고 싸고 하니까 그냥 다들 많이 섭취하게 되죠.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줄이자. 특히 소세지 이런 것들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조합의 문제가 또 나쁘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 즐겨하는 삼겹살에 소주, 치맥, 빵 케이크에 설탕 프림 넣은 커피 이게 조합이 이게 나쁘다고 합니다. 뭐 이걸 뭐 얼마나 뭐 자주 먹겠습니까만 좀 간혹 먹는 거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너무 자주 과도하게 먹지 말자. 그리고 커피는 가능하면 그냥 블랙으로 먹자. 특히 피해야 할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것. 트랜스 지방은 유해한 인공 지방으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워낙 나쁘다고 하니까 인공 지방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지방인데 유해한 인공 지방. 특히 마가린, 쇼트닝, 그다음에 가공육, 소세지에 과도한 과당. 우리가 마트에서 주로 사는 과일 주스, 과당 음료들, 과일 주스도 거의 다 당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뭐 오렌지 주스다, 무슨 뭐 사과 주스다 하는데 다 그 천연 그 오렌지 주스는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다 그냥 첨가물의 과당입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드시지 말고 그냥 물을 많이 드세요, 그냥. 그게 훨씬 좋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의 문제는 높은 혈압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혈압이 높다 하면은 그게 사실은 증상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혈압이 높아진 진짜 문제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고, 다른 하나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때, 그러다 보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데 근육이 부실하면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액은 근육 속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실하면은 그 혈액의 움직임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근육이 혈액의 순환을 빨리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높은 혈압 수치 자체는 일단 나온 거니까 그런 건데 그 원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하다, 좁아졌다, 뭐가 끼어서, 그 다음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졌다, 그 다음에 근육이 부실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해결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선 멀쩡했는데 병원만 가면 높게 나오는 혈압.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현상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인데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가운을 입은 사람 앞에서는 긴장을 하게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높아집니다. 긴장을 하면은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은 혈압이 높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나 병원에 가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제대로 혈압을 재서 그 평균 수치 나오는 걸 가지고 의사하고 상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재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소변 보고 식사나 약이나 운동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1시간 지나서 의자에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편안히 팔은 심장 높이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는 여기 밴드 끼는 거는 약간의 손가락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1, 2분 간격으로 각각 2회씩 측정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값이 중요한데 첫 번째 잰 것들은 보통 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한 3일, 그 다음에 많게는 한 5일, 7일까지 측정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죠. 그래서 그 평균 값을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가면은 병원에서는 일단 치료에 대한 판단은 가정에서 혈압 잰 것을 더 중시하는 추세입니다. 긴장해서 올라간 병원 혈압만 믿고 투약을 시작하면은 과치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혈압이 높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기준은 120에 80인데 병원에서 재면은 보통 140, 90까지 나옵니다. 집에서 쟀을 때 135나 85 언더로 나오면 일단 정상으로 판단을 하고 투약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통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면은 쉽게 그냥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다 보면은 그 약물의 부작용이 차츰 나타납니다. 우선 이 혈압약의 부작용이라는 게 무엇일까? 혈압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혈압약 종류가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혈압이 높으니까 혈관을 확장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겠죠. 두 번째는 혈액의 양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은 수분이 많은데 이뇨작용을 통해서 그 수분을 빼면은 혈액의 양이 작아지고 그래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한데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박동을 해야 됩니다. 박동을 하는데 그 박동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약이.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약물의 기전이 사실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억제하는 겁니다. 혈관을 인위적으로 확장하고 강제로 물을 빼고 심장 근육 박동을 약하게 하고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혈압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거나 혈액이 점성이 많아지거나 근육 부실의 이 세 가지 원인을 잡아서 약에서 졸업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약으로 의존하면은 계속 먹어야 되고 약이 투약량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인이 음식과 운동 부족으로 생긴 것인데 해결을 약으로만 하면은 한계가 있고 그 해결도 음식과 운동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책이나 인터넷이나 의사 선생님들 다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그동안 쭉 정리한 것은 실행하기에 좀 간편하고 그리고 아주 실용적이고 그러면서 효과가 있는 거를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에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 특히 서양 의사들과 일본 의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작게 얘기해서 몸을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우리가 운동하면 굉장히 심각하게들 생각하는데 작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운동은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 공이 다 필요합니다. 특히 근육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빨리 걷기. 시카고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1분에 100보를 걷는데 플러스 14보 정도를 조금 더 빨리 걸으면은 몸 전체의 기능과 혈류가 10% 향상됩니다.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걷는 편인데 빨리 걷는 것과 느리게 걷는 것은 이 혈액순환의 차이가 꽤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톱 지압이 있습니다. 실험을 하면은 이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손톱의 뿌리, 양쪽 뿌리에 지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의 그 유명한 면역학자 의사가 개발한 건데 이 손톱 지압을 하면은 자율신경의 균형, 그 자율신경의 균형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은 흥분하고 긴장하고 하면은 자꾸 높아집니다. 교감신경이 높아지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작용이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쉬거나 좀 편안히 있거나 명상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부교감신경이 우위인데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뭔가를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쉬어야 되고 좀 천천히 캄다운을 하면은 부교감신경이 다시 오고 해서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 자율신경의 균형을 가장 제가 지금 주장한 간편하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거, 전철에 앉아서도 좋고 집에서도 좋고 일하다가도 잠깐 쉴 때 이 손톱 뿌리를 이렇게 지압을 하면은 이게 교감신경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혈류가 보통 우리가 이제 혈류는 가장 말단이 이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 그 다음에 뇌 끝, 이게 가장 먼 데입니다, 몸에서. 그래서 가장 혈류가 거기가 제일 느려요. 그 중에 하나, 이게 손톱 지압을 하면은 사실은 발톱 지압까지 하면 더 좋죠. 손톱, 발톱 지압인데 발톱은 이제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손톱 지압을 하면은 혈류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강화가 됩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시로 이걸 손톱 지압을 합니다. 전철을 애용하는데 전철 속에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 이걸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를 추천컨대 꾸준히 몇 개월 하면은 많이 느낌이 좋아집니다. 하여튼 좋아진 개념이. 그 다음에 고혈압에 한해서 특히 추천되는 운동이 모관 운동입니다. 모관 운동은 들어놓아서 팔다리를 11자로 펴고 손가락, 발가락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관이 모세혈관의 약자인데 모세혈관의 혈류를 계속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몸에서 제일 먼 혈류이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해서 털면은 이게 빨리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목 펌프 운동은 혈액순환과 혈압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미 항공협회에서는 이게 이코노미 증후군 해결 방법으로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담배 피는 것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면이 훨씬 좋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포화지방과 소금의 문제는 쟁점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별로 심각한 건 아닙니다. 포화지방과 소금 문제는 현재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뭐 고혈압에 대한 해결책은 뭐 워낙 많지만, 지금 말씀드린 간편하게 실용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하면서 효과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빨리 걷기, 손톱 지압, 모관 운동, 이 세 개만 한 3, 4개월 꾸준히 한다 그러면은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운동은 고혈압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지혈증, 당뇨 다 해결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혈류가 개선되는 거, 그 다음에 세포의 기능 이상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뇨나 고지혈이나 고혈압이나 그 근본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다 원인은 체내의 혈류와 세포의 기능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뇨하고 고지혈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것들은 고혈압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 가지를 같이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실용적입니다. 고혈압의 치명적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건 뭐 워낙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들입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먹는 거가 중요하죠. 짠 음식을 상시 과다 섭취하면은 나트륨이 과다가 돼서, 나트륨이 과다가 되면 혈액 속에 물이 더 들어옵니다. 나트륨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혈액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일반 상식이죠. 그 다음에는 당질, 그 다음엔 정제 탄수화물, 밥, 빵, 면, 설탕, 청량음료 5개가 정제 탄수의 오적입니다. 밥빵면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과다할 때의 문제입니다. 당이나 정제 탄수가 과다한 것들을 좀 하지 말자. 이것들이 과다해지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류가 나빠집니다. 혈류가 나빠지면 그대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좋아하는 가공식품들, 햄, 소세지, 치킨, 뭐 이런 것들, 가공식품 워낙 많지만, 가공식품이 우리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 중에 한 거의 60, 70%까지 지금 차지한다고 합니다. 원래 식재료를 워낙 분해하고 다시 섞고 해가지고 거의 식재료 원래의 그 영양분이 다 소멸됩니다. 맛은 나는데 그건 인공 첨가물을 통해서 그 맛이 나는 거고, 특히 요새는 소세지에 대한 경고가 많습니다. 소세지의 원료는 동물의 신체 부위에서 나오는데 고기는 아니고, 거의 뭐 요새 뭐 코끝, 귀끝, 발, 손끝 이런데 부산물도 아니고 거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융합해서 나눈 거예요. 그게 소세지입니다. 맛은 고기 맛이 나도록 다 이제 첨가물을 하는 건데, 이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지금 직격탄을 받는 것이 소세지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맛을 내기 위해서 나트륨이 필수적이고, 그냥 포화지방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을 높아지는 겁니다. 또 뭐 튀김이나 고지방, 특히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아지는 것들, 이러면은 체중이 올라가고, 체중이 올라가면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음주는 혈압을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요. 과도한 음주는 좀 자제하자. 이 과도한 음주는 혈압 상승과 약효도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으로는 우리 현대인들 일상적으로 운동이 좀 모자라고, 그리고 주로 앉아 있습니다. 주로 앉아 있으면은 하체 혈류가 많이 죽습니다. 이게 잘 몰라서 그런데, 앉아 있는 순간부터 이게 가장 먼 데가 사실은 발끝, 이 종아리 이쪽에 피가 이제 다시 와야 되거든요, 심장으로. 내려갈 때는 괜찮아요. 다 심장 박동에서 쫙쫙 내려가는데, 이게 올라올 때는 심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올라올 때는 근육의 흠에 의해서 이거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자꾸 앉아있다 보면 근육도 빠지지만, 이 하체 근육 펌프 작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 혈류가 나빠져요.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오래 앉아있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다리 꼬는 거 이것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운동 부족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걷기를 하면 훨씬 나아지죠. 그러면 오래 앉아있지도 않고 요새 뭐 서서 미팅도 하자고 하는데 오래 앉아있는 것 적어도 한 3, 40분 앉아있으면 한 5분, 10분은 자꾸 서서 왔다 갔다 한번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체 근육 펌프가 작동을 하고 그래서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면 부족하고 불규칙한 수면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긴장을 하게 되고 자꾸 그러면 아침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상시적인 얘기지만 스트레스나 흡연, 혈관이 수축이 되고 동맥경화가 과도한 흡연 스트레스는 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 일반적으로 고혈압 진단이 나오면 뭐 거의 99%다 약물 투약입니다. 다. 그러면 처음에 조금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약은 효과가 빠릅니다. 혈압이 딱 떨어져요. 그럼 뭐 서로 기분 좋죠. 근데 그건 원인을 잡은 것이 아니고 아까 고혈압의 원인, 혈관, 혈액, 근육 부실 이거의 원인을 잡은 게 아니고 단지 그 수치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냥 약을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약보다는 먼저 생활 습관 교정, 아까 얘기한 최소한 3개 운동, 손톱지압, 모관 운동, 빨리 걷기,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식습관,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교정을 하면은 혈압이 뭐 140에 90까지 나오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거의 안정화 단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귀찮죠? 자기가 또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 더 하기 싫은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평생 약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은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혈압이 높으면은 좋진 않죠. 하지만 혈압이 높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상식이 너무 그냥 혈압 높다, 나쁘다. 혈압 낮추면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혈압 낮으면 저혈압입니다. 저혈압은 특히 고령층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거의 낙상, 쓰러짐, 어지러움증. 그래서 혈압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보통 일시적 상승하는 것은 고혈압이 아닙니다. 운동하고 나서 어떤 일 하다 긴장하고 회의할 때 혈압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있을 때 뭐 카페인 이런 거 먹을 때 혈압 상승은 당연히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나이, 상태별로 적정 혈압은 다르다고 최근 연구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고령자들이 과도하게 혈압을 낮추면은 어지럼, 낙상, 그리고 특히 뇌 혈류가 저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 데가 손끝, 발끝, 뇌 여기까지 이제 그 끝까지 모세혈관까지 피를 다 보내야지 그 피가 영양과 산소와 그걸 세포에 전달해서 이제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데 혈압을 낮추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뇌에 여러 가지 관류가 저하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되면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는 어느 정도 혈압이 높은 것이 정상이다라는 게 지금 최근 연구에서는 정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을 보통 기준치가 지금 120에 80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고령자들도 120에 80에 맞춰서 사실은 140에 90 정도가 고령자들은 괜찮은데 그걸 약으로 120에 80 낮추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저혈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좀 미스매치가 됩니다. 또 하나는 증상 없는 숫자에 집착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혈압을 관리하는 목적은 고혈압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혈압 자체가 아닙니다. 고혈압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나오는 합병증입니다. 그거를 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목표인데 혈압 상승 자체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장기간 지속돼서 합병증으로 가는 것이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한 남성들 운동 잘하고 혈관이 유연하고
혈액이 끈적거림이 없으면은 혈압 숫자가 200 나와도 혈관은 터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혈관이 터질까봐 문제죠, 지금 이게. 고혈압은. 뭐, 의사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자꾸 좀 겁을 주고 하는데 너무 예민하다. 이게 보통 제가 아침마다 저는 헬스클럽을 가는데 가서 보면은 매일 혈압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혈압계에다가 그걸 놓고 오늘은 얼마 나왔고 어저께 얼마 나왔고 이거는 괜히 쓸데없는 그 과도한 염려입니다. 너무 예민할 필요 없고 너무 자주 체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낮추기가 아니고 나에게 맞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증상이 없으면은 괜찮습니다. 보통 고혈압을 증상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하는데 겁을 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약 대신에 생활 습관과 운동 그 몇 가지 운동들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컨트롤이 됩니다. 의사들은 반대하겠지만 약간 높은 수준 139, 89, 140, 90 언더면은 좀 빨리 걷고 아까 얘기한 손톱지압, 모관 운동, 그다음에 음식과 생활 습관을 좀 관리하면은 금방 좀 조절이 됩니다. 그 약보다는 우선은 생활 습관으로 조절을 하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식습관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싱겁게 먹기, 나트륨 과다하지 않기. 그러면서 영양은 충분히 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 중심으로 먹자. 칼륨을 충분히 먹자. 요새는 이제 소금을 억제하는 것, 저염식보다는 칼륨을 충분히 먹는 것이 고혈압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최근 연구 결과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오네. 칼륨은 채소에 많습니다. 특히 뭐 시금치, 양배추 이런 데 특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먹으면은 뭐 소금 좀 짜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같이 땡겨서 배출합니다. 그다음엔 설탕, 가공식품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많이 강조하는 것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를 3번 해도 좋고 뭐 좋은데 식사를 1번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식사에 하루에 1번은 좀 시간을 좀 늘리자. 그래가지고 공복 시간을 좀 확보를 하자. 공복을 확보를 하면은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훨씬 더 향상이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또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12시인가 또 점심을 먹고 이게 배가 안 고플 때는 사실은 안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습관이 되고 상식이 돼서 그런데 배가 안 고픈데 왜 먹습니까? 우리 몸은 원래 원시 시대부터 배가 고플 때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다 영양분을 활태하는데 배가 안 고플 때 먹으면은 이게 과도한 영양분이 쌓여서 체지방으로 갑니다. 간헐적 단식은 저도 실천하고 있고 주장하는 거는 아침을 한번 건너뛰자. 젊었을 때는 열심히 뭐 일해야 되고 뭐 아침부터 또 바쁘고 하니까 더 먹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중장노년층에서는 아침 한 끼는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 몸의 내장 기관도 좀 쉬고 그다음에 혈류도 좀 개선하고 해서 이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사실은 고혈압에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장식품은 뭐 워낙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왔으니까 통곡물, 두부, 콩, 견과류, 채소는 많이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마늘, 특히 양배추가 강하게 추천됩니다. 마늘, 양파, 양배추 3대 혈관 이완 효과인데 특히 일본 의사들은 양배추를 아주 강추합니다. 양배추로 3가지를 다 잡는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양배추로 해결하기 뭐 책도 많이 씁니다. 아주. 그래서 양배추는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값도 싸고 언제 어디서나 조달 가능하고 저도 하루에 한 번은 양배추를 좀 많이 먹습니다. 양배추가 고혈압뿐만 아니고 당뇨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공식품 최소화하자. 그래서 식습관으로는 채소와 칼륨과 자연식을 늘리고 나트륨과 가공식과 술을 좀 줄이자. 이것이 이제 고혈압에 좋은 식습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로 한 15년 일했고, 그 다음에 동양그룹,
동양매직 사장과 동양그룹 부회장을 역임했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지금은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을 전문 치유하는 전문 힐링 병원을 준공하고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수하셨고, 저희 처가 쪽에 장인 장모께서 병원의 잘못된 처치로 인해서 어이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장수라는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됐고, 읽다 보니까 너무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인데 다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책을 쓰고 이 사람은 또 이게 맞다고 책을,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뜻하지 않게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건강장수에 관련된 책을 천여 권을 독파하게 됐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말이 뭐 의사도 약사도 아니고, 야 네가 뭔데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저는 저의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많은 유명한 책들을 쓴 외국, 일본, 국내 의사들의 말을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읽게 됐고, 차제에 이걸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출간을 하게 된 것이 건강장수 120세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건강의 핵심은, 저는 뭐 다른 의견들은 워낙 많으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좋은 혈액과 원활한 순환입니다. 질병의 핵심은 혈액의 질이 어떠느냐, 좋은 혈액이냐 나쁜 혈액이냐, 그다음 혈액이 순환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다 귀결이 됩니다. 급성 질환들, 뭐 사고가 나서 다치고 뼈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은 아니고, 만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악성 신생물이 암이죠, 암, 이런 자가면역 질환, 이런 만성 질환들의 문제는 다 이걸로 비결이 됩니다. 혈액의 질이 좋아야 되고 혈액의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이러면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봤더니, 뭐 상식적인 데서 풀어갑시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생명력은 뭐냐, 에너지가 있냐 없냐.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세포에서 영양과 산소를 에너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세포의 영양분과 산소를 날리는 것이 혈액과 혈관입니다. 생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산소가 배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혈액과 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움직임입니다. 동물은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물이고,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에서 중요한 것은 혈액과 혈관이고,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가장 근본이 근육 세트입니다. 근육 세트 4개. 뼈, 근육, 힘줄, 관절. 이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려면은. 그 미세한 다리에도 뼈, 근육, 힘줄, 관절이 있어서 이거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혈액, 혈관,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과 기억과 창의인데, 앞으로 치매가 급증할 겁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60, 70대, 한 80대 초반에 대충들 돌아가셨는데, 앞으로는 20, 30년 충분히 더 장수하십니다. 옛날에는 치매기가 좀 있다가 조금 진전이 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주어진 20, 30년이 추가가 돼서 이 치매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 치매 원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건강장수의 핵심은 혈액의 질, 그 다음에 혈관, 배달하는 혈관, 그 다음에 근육, 움직이는 근육, 그 다음에 몸에서의 기와 혈액 순환, 이것이 세 개입니다. 근데 혈액의 질은 먹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식습관. 혈관과 근육은 운동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움직임. 그 다음에 기, 혈의 순환은
아까 얘기한 동양 양생법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혈액과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고혈압부터 추천드리고 많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정리해서 시간 장소 제한 없이 효과 있는 것, 최소한 미니멈으로 꼭 당부하는 건, 먹는 것은, 식습관은 한번 아침을 건너뛰어보자. 그리고 공복 시간을 가져보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나중에 먹자. 그 다음에 식후에는 걷자. 그 다음에 움직임은 근육 운동을 하자. 그 다음에 웬만하면 걷자. 앉지 말고 웬만하면 자꾸 서보자.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하죠, 이거.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앉아야 되니까. 그러고 가능하면 계단으로 좀 움직여보자. 따로 운동 안 해도 이것만 해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동양약 양생법, 고치법, 회진법, 항문 조이기, 그 다음에 셀프 지압, 손톱 지압, 모관 운동 하면은 이 만성 질환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앞으로 급증할 텐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4가지가 중요합니다. 또 여기 나오지만 혈당 관리, 이게 치매는 뇌 질환보다는 혈관 질환입니다. 이 뇌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의 질환입니다. 그것이 원활히 안 되면은 이 뇌 신경세포끼리의 연결 기능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연결 상태가 나빠지니까 기억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혈액과 근육인데, 그거를 하려면 혈당이 높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각과 치아입니다. 치매의 가장 근본 원인 중에 청각 이상이 있습니다. 들리지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으면 감각기관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뇌의 감각이 확 떨어져서 치매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청각기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있으면, 70 넘어서 20개 이상 남아있으면 통계치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반도 안 됩니다. 치아가 15개 이하로 떨어지면 치매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잇몸 신경과 혈관, 이게 뇌 혈류와 이게 연결이 직접 됩니다. 치아 관리하고 청각 관리. 이 치아 관리는 최소한 하여튼 좀 정성을 들여서 젊었을 때부터 좀 해야 되고, 청각은 이게 WHO에서도 지금 경고를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나중에 청각 이상으로 치매의 염려가 상당히 누적된다. 왜냐하면 헤드폰으로 젊었을 때부터 고음질의 그 음량을 자꾸 듣다 보면은 핸드폰이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돼서 항상 영상과 하여튼 이 옛날에는 상상치 못하던 이 청각의 무리가 상당히 간다. 지금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젊었을 때는 회복이 잘 되니까. 근데 쌓이다 보면은 장년, 노년이 돼서 치매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치매는 지금 젊어서는 관심도 없지만 젊었을 때도 청각과 치아 관리는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원시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디지털 AI 시대가 도래하도 우리 몸은 언제나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의 속성 아날로그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어떻게든지 친해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생활 환경부터. 그 다음에 음식은 대단히 중요한데, 식사를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그냥 어쩌다 한 끼 때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음식은 우리 몸에 가장 귀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식을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건강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화 사고 헬스장 회원권 끊고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편안함은 가속노화를 부르고 불편함은 저속노화를 부릅니다. 불편함이 건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하려면 땀 흘리고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약 먹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은 뭘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쁜 거 덜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더 한다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